오늘 아침 공복 혈당이 또 200이 넘네요. 저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침 공복에 단 한 잔, 정말 그 한 잔만 바꿨을 뿐인데 수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던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설마 그게 가능해? 아마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당뇨약과 인슐린에 의지하시던 어르신들이 아침에 그 한 잔을 바꾼 뒤로 혈당 수치가 차분히 안정되고 결국 약을 줄여가는 모습을 여러 번 직접 보아왔습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 중에는 주사는 점점 늘어가는데 혈당은 왜 그대로일까요? 하며 거의 절망에 가까운 말씀을 꺼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병원 진료실에서는 한 분 한 분께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이런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조금 더 천천히 자세히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수년째 흔들리던 공복 혈당이 아침 공복에 딱 한 잔만 바꿨을 뿐인데 안정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약과 인슐린에 의지하시던 어르신들이 정말 극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저는 진료실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72세 박석준 어르신이 아침부터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공복 혈당은 계속 오르고 인슐린 주사량도 조금씩 올라가고 식사와 운동은 정말 성실하게 지키는데 몇 년째 숫자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고 하셨죠. 선생님, 저 정말 어제는 완벽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도 또 200이 넘네요. 저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마른 체형에 찹곡밥으로 식단까지 꼼꼼히 관리하고 걷기 운동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아침 공복 혈당만큼은 늘 한 단계 위로 톡 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도 역시 그 문제구나. 혈당이 안 잡히는 진짜 이유는 어제 반찬이 뭐였는지도 아니고 조금 덜 걸어서도 아닙니다. 췌장이 밤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리고 아침 공복에 무엇을 가장 먼저 넣었는지, 그 두 가지에 달려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췌장은 잠든 동안에도 혈당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그러나 계속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밤새 인슐린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간과 신호를 주고받느라 실제로는 거의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들어가는 첫 한 잔이 췌장에게는 하루 전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문제는 박석준 어르신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침마다 너무 당연하게 마셔왔던 그 한 잔이 사실은 췌장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음료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한 한 잔이었지만 그 한 잔 때문에 밤새 지쳐있던 췌장이 아침마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순간마다 혈당이 크게 요동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당뇨를 갖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췌장은 한번 지쳤다고 끝나버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침 공복에 딱 한 잔만 바꿨는데도 며칠 만에 공복 혈당이 출렁이지 않고 인슐린 주사량까지 줄어드는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그 한 잔이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지쳐있던 췌장을 도와주는지, 그리고 박석준 어르신의 혈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준 어르신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은 전날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가 아니라 밤새 췌장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아침 공복에 무엇을 가장 먼저 넣고 있는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이 오르는 이유를 떠올릴 때 어제 반찬이 좀 잘못됐나, 운동을 더 했어야 했나, 이렇게 스스로를 먼저 탓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그 지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를 가진 췌장은 이미 오랫동안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지쳐있고 밤새 충분히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때 들어오는 첫 자극이 그날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췌장이 앞으로도 버텨낼 수 있는 힘, 즉 회복력까지 함께 결정합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영상의학 연구들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같은 체중과 같은 체지방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췌장 크기가 더 작고 췌장에 지방이 더 잘 끼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에 지방이 많이 끼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더 빨리 지쳐버리고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져 아침 혈당이 급격히 출렁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박석준 어르신의 췌장 기능 검사 역시 정상인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른 체형이었지만 췌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묵묵히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췌장은 급하게 출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하는 몇 가지 습관 때문에 췌장을 매일 아침 강제로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습관이 공복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카페인은 췌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인슐린을 분비하라고 급하게 재촉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는 이 순간이 바로 아침 공복 혈당이 훅 치솟는 출발점이 됩니다. 커피에 프림이나 설탕까지 들어가 있다면 혈당은 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을 아예 거르는 습관도 췌장에는 큰 부담입니다. 아침을 먹지 않고 오래 공복 상태로 있으면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간에서 비상용 포도당을 계속 만들어내고 췌장은 그 포도당을 잡기 위해 억지로 인슐린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공복 혈당은 더 올라가고 인슐린 주사의 타이밍과 용량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아침 첫 잔으로 단맛이 강한 음료나 가공된 음료를 마시는 습관도 공복 췌장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 음료처럼 보이더라도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서 췌장은 인슐린을 한 번 더 무리해서 쏟아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화혈색소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박석준 어르신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침 공복에 커피 한 잔을 마셔오셨습니다. 식단 관리도 잘하고 운동도 성실히 하고 약도 빠짐없이 드셨지만 췌장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순간에 늘 가장 강한 자극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한 가지 습관 때문에 밤새 지쳐있던 췌장이 매일 아침마다 서둘러 인슐린을 만들어야 했고 그 결과 공복 혈당은 늘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인슐린 주사량도 줄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췌장이 보내던 작은 신호들을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온 것뿐입니다. 췌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은 기관입니다. 아침의 첫 신호, 즉 췌장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을 조금만 부드럽게 바꿔주어도 며칠 만에 공복 혈당이 출렁이지 않고 인슐린 주사량까지 줄어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석준 어르신 역시 그 작은 변화를 통해 완전히 다른 하루를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그 한 잔은 바로 따뜻한 환기차 한 잔이었습니다. 환기는 예로부터 비위와 췌장의 기운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돕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위와 장, 간이 서서히 깨어나도록 도와주면서 췌장이 하루를 급하게 시작하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췌장은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리라고 등 떠밀리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따뜻한 환기차가 먼저 들어가면 췌장은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위가 천천히 열리고 간에서 서서히 에너지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췌장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아침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스파이크가 줄어들고 췌장이 하루를 훨씬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박석준 어르신도 처음에는 차 한 잔 바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환기차를 일주일 동안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셔보신 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아침 혈당이 더는 튀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전에는 공복 혈당이 150에서 200 사이를 오르내리던 분이었는데 환기차를 드신 지 닷새쯤 지나면서 아침 공복 혈당이 처음으로 14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숫자가 내려간 것보다 그 숫자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 첫 신호가 바뀌자 췌장이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면서 인슐린을 무리해서 쏟아낼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 안정이 며칠 더 이어지자 점심과 저녁 혈당도 예전처럼 요동치는 일이 줄었고 인슐린 주사량도 조금씩 줄여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마다 저는 췌장이 정말 회복력이 좋은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아침에 첫 자극만 부드럽게 바꾸어도 췌장은 다시 천천히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환기차 한 잔은 췌장을 향해 오늘은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췌장이 급하게 달리지 않으면 공복 혈당이 튀지 않고 하루의 혈당 흐름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왜 아침 공복의 한 잔이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한 잔을 어떻게 마셔야 췌장이 실제로 편안해지고 하루 혈당 흐름까지 안정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마시고도 효과를 잘 못 느끼는 이유가 대부분 방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침 공복의 따뜻한 상태의 환기차를 먼저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위와 장, 그리고 췌장은
아직 몸을 크게 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찬 음료가 들어가면 갑자기 긴장이 확 들어가면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환기차는 췌장을 서서히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혈당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일이 줄어들고 췌장이 훨씬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환기차를 드실 때 굳이 진하게 우려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은 아침에 몸이 받는 자극을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은은하게 우러난 연한 환기차가 오히려 췌장에게는 더 편안합니다. 따뜻한 물에 환기 한두 조각만 올려 천천히 색이 퍼져나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복 커피를 갑자기 끊으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커피 습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을 없애는 대신 순서를 바꾸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따뜻한 환기차를 한 잔 드시고 최소한 15분 정도가 지난 뒤에 커피를 드셔보세요. 췌장이 받는 자극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환기차가 먼저 들어가 위와 간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에 그 다음 들어오는 커피의 자극이 훨씬 완만해지고 혈당도 크게 출렁이지 않게 됩니다. 프림이나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이 순서만 바꿔도 아침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은 환기차 후에 식사를 시작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환기차를 드신 뒤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시면 췌장이 하루를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부드럽게 이어지고 주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되며 저혈당이 지나치게 오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실제 진료실에서도 여러 어르신에게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환기차의 아침 루틴만큼 중요한 것이 췌장이 밤새 푹 쉴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저녁 시간입니다. 밤늦게 배가 고프다고 무거운 식사를 반복하게 되면 췌장은 잠들기 직전까지 일을 하게 되고 그 피로가 그대로 다음날 아침 혈당으로 이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마무리하고 잠들기 직전에는 단맛이 강한 음료는 피하면서 집안을 천천히 몇 바퀴 돌듯이 10분 정도만 걸어주셔도 혈당이 부드럽게 내려가면서 췌장이 쉬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루틴은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140에서 200 사이를 오르내리는 분들, 인슐린 주사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 분들, 마른 체형인데도 혈당이 쉽게 오르는 분들, 밤에 특별히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혈당이 항상 높게 나오는 분들처럼 췌장이 지쳐있다는 신호가 분명한 경우에 더 잘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석준 어르신 역시 아침마다 환기차를 먼저 드시고 15분 뒤에 식사나 커피를 드시는 방식으로 루틴을 바꾸신 뒤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그동안 늘 요동치던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흔들림을 멈추었고 점심과 저녁 혈당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인슐린 주사량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췌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은 기관입니다. 매일 아침 그 한 잔의 순서만 바꿔도 몸속 리듬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이 루틴을 3주 정도만 유지해 보시면 혈당뿐 아니라 체력과 수면 리듬까지 조금씩 안정되는 경우를 충분히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환기차를 아침 루틴으로 활용해 보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이제는 어떤 환기를 고르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기는 약재로 쓰이는 만큼 품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몸에 부담 없이 드시려면 기본적인 기준을 하나씩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국내산 환기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토양과 재배 방식에 따라 맛과 작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국내산 환기는 조직이 부드럽고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경우가 많아 아침 공복에 드시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값이 다소 높더라도 농약 검사나 품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췌장과 위에 전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티백 형태의 환기도 많지만 너무 진하게 우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당뇨를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얇게 썬 환기 조각을 따뜻한 물에 천천히 우려 마시는 방식이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기를 우려낼 때는 물을 과하게 끓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필요한 것은 강한 약효가 아니라 편안하게 깨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은은한 노란빛을 띨 정도만 우러나도 충분하며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따뜻한 물에 환기를 가볍게 담가 우려내면 향이 부드럽게 올라오고 위와 췌장이 받아들이기에도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환기 특유의 흙냄새가 부담스럽다면 가볍게 한두 번 헹군 뒤 우려 드시면 더 깔끔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환기차와의 간격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혈압약이나 위장약과는 대체로 큰 문제가 없지만 공복 혈당을 낮추는 약이나 인슐린을 함께 사용하는 분들은 환기차가 위를 부드럽게 열어줘 약이 조금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차를 드신 직후 바로 약을 드시기보다는 30분쯤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면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저혈당이 자주 오는 분들은 이 간격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더 안전합니다. 환기차가 모든 분께 무조건 잘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차만 마셔도 속이 쉽게 더부룩해지는 분들, 평소 몸에 열감이 많아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더부룩한 분들은 환기가 몸의 열을 약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혹시 지나치게 뜨거운 느낌이나 답답함이 생긴다면 양을 줄이거나 우려내는 시간을 줄여 더 연하게 드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체질적으로 환기와 잘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계속 드시기보다 췌장을 자극하지 않는 미지근한 물이나 대추차처럼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음료를 활용해 아침 루틴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기차가 잘 맞는 분들은 대체로 드시고 난 뒤 배와 몸이 따뜻하게 펴지는 느낌이 들고 이전에 비해 식후 혈당이 덜 튀거나 공복 혈당이 서서히 고르게 내려가는 흐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속이 편안해지거나 배가 부드럽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췌장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환기차를 아침 루틴에 넣어보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언제까지 이걸 계속 마셔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 너무 오래 평생을 생각하기보다 처음에는 3주 정도를 기준으로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환기차는 강한 약효를 기대하며 짧게 몰아서 마시는 차가 아니라 췌장이 하루를 시작할 때 부담을 덜 느끼도록 도와주는 부드러운 아침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드셔도 몸의 변화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고 3주 정도만 이어가도 몸의 리듬이 한 단계 안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는 내 몸이 편안하다고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이어가셔도 되고 필요할 때만 찾아 마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환기차를 하루에 몇 번이나 마셔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환기차는 아침 공복에 한 번 마실 때 췌장이 가장 편안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 드시면 몸이 열감 때문에 답답해질 수 있는 분들도 있어서 아침 공복에 한 번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한 번이 췌장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하루의 첫 신호입니다. 영양제나 다른 건강식품과 함께 드셔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제와는 큰 문제 없이 함께 드실 수 있지만 역시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 약이나 인슐린을 사용 중인 경우라면 환기차를 드신 뒤 약을 복용할 때 30분 정도의 간격을 두시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차가 위와 장을 부드럽게 열어주면서 약이 평소보다 빠르게 흡수되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영양제를 드실 때 속이 자주 답답하거나 울렁거렸던 분들은 환기차를 먼저 조금 드신 뒤 몸이 따뜻하게 풀렸을 때 영양제를 드시면 훨씬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루틴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물을 끓이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물이 데워지는 짧은 시간 동안 천천히 몸을 펴고 준비해둔 컵에 환기 조각을 넣어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그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준비 과정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환기차를 마시는 그 시간이 몸과 마음이 하루를 천천히 여는 하나의 신호가 되고 혈당의 흐름도 그 순서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팍석준 어르신도 처음에는 환기차를 챙겨 마시는 일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아침에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공복 혈당이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하시면서 스스로 이 루틴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확실히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하시던 그 말이 저에게도 여전히 깊이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한 잔이 췌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저녁 시간은 췌장이 밤새 쉬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저녁 루틴이 다음날 아침 혈당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너무 늦지 않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늦게까지 위와 췌장이 일을 하게 되면 그 피로가 고스란히 다음날 공복 혈당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단맛이 강한 음료를 피하고 집 안에서라도 천천히 10분 정도만 걸어주셔도 혈당이 부드럽게 내려가며 췌장이 쉬어갈 준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루 동안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에는 몸이 더 예민해지고 혈당이 쉽게 오르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을 조금 마시며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끝을 조금 더 차분한 상태로 마무리해주면 췌장이 밤새 무리하지 않게 쉬어갈 수 있고 다음날 아침 혈당도 한 단계 내려가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아침에 첫 한 잔을 바꾸는 아주 작은 변화가 하루 전체 혈당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지쳐있던 췌장이 조금 더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은 언제나 신기하고도 반가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눈 아침 루틴과 저녁 루틴입니다. 지금부터 며칠만 차분히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훨씬 또렷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와 공복 혈당으로 혼자 걱정하고 계신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남은 인생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병원에서는 미처 나누지 못했던 생활 속 건강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